오늘은 회복력의 시대 파트 2, 지구의 자산화와 노동력의 빈곤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의 책은 이 시대에 저는 지성인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좀 고생스럽더라도 읽어야 될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먼저 첫 번째, 바이런스가 지금 현재 계속 출현을 하고 있고, 또 기후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구 전체가 지금 야생으로 가고 있다. 이런 주제를 갖고 얘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종이 이제는 우리의 그 세계관에서부터 경제에 대한 이해, 거버넌스 유형,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구라는 행성과 인간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주제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보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회복력의 시대로 자리를 넘겨주고 있다. 어려운 주제인데 이거를 그야말로 철저하게 모든 과학적인 근거에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의 시대를 이끄는 가장 지향은 효율성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수십 년간의 회사 생활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 핵심이 효율성이었어요. 빨리 더 많은 생산성을 회복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었고 거기에 충실해서 우리 한국들이 대기업이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인구가 인간이라는 것이 이 지구에 지금 지배적인 중이 됐는데 동시에 자연계가 파멸로 들어가고 있다. 이거를 아주 과학적인 엄밀한 데이터에 의해서 증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현재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말이에요. 이게 바이오스피어, 생명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습관, 바닷물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습관, 그리고 이 대지, 이 생물권이죠. 이 생물이 아니라 식물과 동물이 사는 이런 대륙권, 그리고 이 애트모스피어, 다시 말하면 GPS가 돌아다니고 뭐 하는 건 전부 다 이게 뭐냐면은 애트모스피어의 그런 각종 파장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독점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다 밑에 저 밑에까지 이 공중에 있는 이 전파까지 모든 것을 전부 다 자산화시켰어요. 그래 자산화시켰는데 결과적으로 결론이 뭐냐면 노동력은 빈곤해진 거야. 이 파트 2의 내용은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다른 생명들과 공존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자손들이 또 이 미래가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갖다가 아주 분명하게 잘 정리한 책이에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그래서 전번에 얘기한 거는 사실 효율성과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How Adaptivity Trumps Efficiency 해가지고 어떻게 이 적응성이 efficiency, 효율성을 이겨버렸나 이 시대에 이길 수밖에 없나 하는 내용, 그리고 이 연력학의 법칙과 이 뉴턴의 법칙 이걸 비교를 해서 더 이상 이 뉴턴의 법칙 갖고는 안 되고 연력학의 법칙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 읽은 세상에 대한 이치, 특히 과학자들 있죠. 서양으로 말할 것 같으면 프란시스 베이컨서부터 그다음에 뉴턴, 그리고 쭉 일어나는 현대 아담 스미스의 경제 이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소위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린 건 그 책임이 뭐냐면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과학계, 경제학계, 체계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 적응을 못한 사상계, 예술가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너무나 거창한 주제예요, 사실. 그래서 한 예로서 소위 녹색혁명을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녹색혁명이 이 짧은 시기엔 좋았거든. 이 녹색혁명이 결과적으로는 지구의 표토를 전부 다 깎아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겉으로는 산모다 그래서 좋은데 여기에
독성에 강한 농약 뿌리지, 살충제 쓰지, 또 새로운 관계 때문에, 관계 모형 때문에, 이, 물이 썩지, 이, 여러 가지 말이에요. 도저히 지속할 수 없는 농업 환경이 되어버렸다 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면적인 제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 얘기를 전개했고, 오늘은 그, 어, 후속으로 파트 2. 어떻게 이 지구가 인간이 이 지구 전체를 차단화했고, 그리고 그런데 인간의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나 사람 삶이 힘들고 피곤해졌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이, 저희 그 파트 2는 3개장으로 되어 있어요. 4, 5, 6장. 먼저 4장을 간단히 얘기하면 지구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클로저 활동이 일어났다. 지구 전체가 옛날에 서양에서는 이 양들 키우기 위해서 인클로저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지구 차원에서 인클로저가 생겼다. 그래서 그, 그걸 이렇게 지구 차원의 인클로저 혁명에 성공을 한 거는 이 시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엔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시간 개념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거든.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시계를 갖고 있고,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위 이 시계가 이 시간에 대한 인플루언서 활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공간에 대한 인플루언서 활동이 일어나는데, 시계는 시간에 대한 인플루언서 활동은 시계 때문에 그렇고, 그 공간에 대한 인플루언서 활동은 미술에서 나오는 선형 원근법이 그 원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공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브루넬스키의 그리고 피렌체 성당을 만든 그런 얘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 원근법, 소실적, 원근법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지배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서로 옛날에는 그게 부처님의 불경도 전부 다 외웠어요. 다 달라달라 외워서 지나온 거고, 어, 그냥 이렇게 글로 써 있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성경이 전부 다 글로 파피루스에 써 있고, 또 이것도 책에 나왔단 말이에요. 책에 나와가지고 사일런트, 조용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조용한 의사소통이 이 엄청나게 이 시대를 바꿔버렸다. 또 석탄채, 이런 전기배출 이런 게 나오고, 또 시간, 아까 말한 대로 시간 표준화가 됐다. 내가 옛날 대도 연구던데 살았는데 표준정수가 있어야 돼 있어. 표준정수를 가보니까 그야말로 이 스탠다디제이션 오브 월드 타임, 이 그거에 대한 진면목을 내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시간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 챕터 5는 궁극의 약탈 이런 타이틀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 아까 말한 대로 commodify the earth's sphere, 이 지구 표면을 전체를 약탈하기 시작했다. 상업화했다는 얘기예요. 지구권을 전체를 자산화시키. 아까 말한 대로 자산화했다. 우리의 그 암석권, 이 암석권의 대부분을 이제 인간들이 지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생명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는데, 제6의 멸종의 시대가 생겼다. 그리고 이 챕터에 그 ISRIC라는 조직이 나오는데, 이 연구원들을 보니까 정말 생각이 깊고, 우리 그 포페어런츠의 그런 단체에 나오는 그런 것도 뭐 하시지만은, 그런데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정말 부러웠어요. 그 다음에 이 수권, 이 물의 타이어가 일어났다. 예를 들면은, 이게 바다가 큰 것 같지만은, 바다를 싹 쓸어는 거대한 그런 트롤선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몇만 톤의 그 배들이 그야말로 싹 쓸어다시피 쓸어가지고 배에서 그야말로 가공까지 하고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다가 지금 비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다 또 이제는 유전자 풀까지 상품화가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난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내 피어에 특허 파트가 있었어요. 특허 파트 하는데 나는 뭐 이런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허 만들어내는 거뭐 생각했지. 이때 힘이 어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 가니까 그 당시 이미 20년 전인데, 이게
유전자의 상품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난 그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GPS를 통해서 이런 인간이 사시사철 항상 감시할 수 있잖아요. 위성을 통해서 이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모든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점이 항상 아, 이게 가시권 안에 들어갔다. 이제는 인간 두뇌까지 재배선하기 시작했다. 인간이 우울증이 생겼다 하면 이 뇌에 어떤 그런 항우울제를 투여한다든가 그렇지는 못한 수술을 통해서 인간 우울증 같은 것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더군다나 최근이면 이제 알고리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는 건 다 알잖아요. 왜냐면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어떻게 이걸 규제하느냐가 굉장히 큰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이걸 잘못 걸리면 세상이 망하잖아요. 원자 폭탄을 투하하는데 잘못된 알고리즘을 갖고 있으면 그냥 한순간에 위험에 처해버린 세상에 이거 무슨 뭐 미션 임파서블이나 공무실 영화를 보면 그런 주제가 가끔 나오는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 시대의 우리 얘기라고 그래요. 이런 얘기. 이런 얘기가 그 파트 5 챕터 5에 대한 얘기인데 상당히 어렵고 어려운 차트인데 내가 쉽게 이걸 빨리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챕터 파트 2의 마지막 챕터는 자본주의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increased efficiency, 효율성은 하나씩 늘어났는데 노동자는 휘어먹고 줄어들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눈에 빚만 늘어났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마케팅의 그 기법이 너무나 그 기묘해져가지고 현장을 보면은 TV뿐만 아니라 아이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마케팅이 도구가 되어버리잖아요. 물론 마케팅 3.0에서 필립 코트로나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개념을 얘기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는 이, 이 에피션시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소비자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으면 이제 교회에 카멜롯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이 카멜롯이라는 건 그 킹아서 아서왕 전설 중에 나오는 성의 이름인데 아주 아름다운 성을 얘기하는데 교회에 전부 다 자동차가 다 두 대씩 다 있으니까 누군가 전부 다 교회를 나가서 교회 그 마을을 만들고 그러면 쇼핑센터를 만들고 그래서 교회에 카멜롯이 생겼는데 그것이 허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노동의 종말을 맞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은 미쳐 돌아가는 효율성 게임. 내가 큰 회사에 다녔지만 지금 이게 처음에 쌍둥이 양육 다닐 때는 허술했어요. 70년대. 근데 이게 거대 기업 들어가니까는 점점 눈이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거대 기업에 코칭을 많이 했는데 정말 불쌍해요. 그쪽에 그 부장, 과장, 대리 다 불쌍해요. 왜냐면 너무나 힘든 거야. 효율, 엄청나게 효율적인데 이게 사람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속도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좀 택배 노동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걸 게임식으로 하면 어떠냐?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 making service to fun.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노동을 재미로 만들면 어떠냐 해서 게임을 시켰는데 그것도 허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리프킨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류가 만들어내는 모든 발명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존재하고 번영하는 조건을 결정하는 다양한 상호작용 주체로 구성된 살아 움직이는 지구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꿀 거다. 그냥 효율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도저히 인간이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새로운 이해를 제대로 받아들이면은 인류가 이 역사적 순간에 진로를 바꾸고 여정을 재조정해서 바라는데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종과
진화론적 확대 가족을 구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 하나하나의 그 내용을 쓴 걸 얘기를 보고 물론 다 그 논의할 수 있어요. 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내가 어느 정도 다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올바른 통찰인 거예요. 그래서 회복력의 시대는 이제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에서 지역 생태계에 대한 책임으로 이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제6의 멸종이 일어나면은 인간도 견뎌낼 수 없다는 게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통찰이에요. 그런데 최근 젊은 세대가 인간종을 넘어 동료 생명체를 모두 포함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바이오필리페 의식, 다시 말하면 생명의 의식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모든 선진국의 젊은 사람들에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테드에 나오는 말은 강의, 오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서 나오는 얘기,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법대만 가고 의대만 가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이러한 새로운 의식에 다시 말하면 효율성에서 다시 말하면 이 세계에 적응할 이 소위 지구 생태계 이 지구 생태계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는 이 부처님 손아귀에 있는 거야 인간이라.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어, 모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움직임의 방향이 이젠 에피션시가 아니라 어댑티비티, 적응성이다. 그리고 내가 증권회사도 있어봤지만 금융자본이라는 게 순식간에 몇 억만 가고 있으면 이게 수십억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금방 거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고 생태자본이라는 건 엄격한 거 아니에요. 일로 돌아가야 된다. 소위 자본주의 금융 기본적인 패러다임에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견딜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 아니라 다시 뭐 재생성, 이미 갖고 있는 거를 갖고 노는 거지 새로 만드는 게 아니다.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인간이 성장하려는 거. 어? 그러니까 뭐 포페어를 찍었던 가치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인류가 망하지 않으려면 이제 성숙하게 이 시니어들도 성숙해져야 돼. 젊은 애들은 지금 성숙하게 나아가고 있으니까 이 소위 성장이 아니라 성숙해진 노인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어려울 때 내가 사실 책을 읽고 이걸 아주 너무 쉽게 주마가산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챕터 2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갖다가 맨 처음에 그 인트로덕션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파트 1은 또 연락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했고 파트 3은 뭐래요? 지구의 시공과 공간이 이렇게 완전히 자본화되고 말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으면 도저히 희망이 없다. 이게 너무 시급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주 파트 3 그리고 파트 4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좀 더 깊이 있게 아마 논의가 들어간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칩니다.